오늘 배웠었던 거 교결분들 됐지? 특히 여기 들어있는 부분들 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드모르간의 법칙 너무 중요합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냥 내가 어떤 집합의 연산,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의 뭐를 변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변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어떤 집합이 딱 주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A 차 B가 딱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합 B 차 A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면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그 집합의 상태가 교집합과 합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얘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이 섞여져 있으니까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A 교 B여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 B 교 A여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교집합, 합집합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조금 해줄 거냐. 자, 이렇게 좀 해볼게. 얘를 뭐를 좀 사용해 볼 거냐면, 자, 분배 법칙이다라는 걸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분배 법칙은 언제 사용하면 돼? 이종 연산에서 사용합니다. 이종, 서로 다른 연산에서 사용합니다. 이종 연산에서 사용한다라는 얘기고, 자, 보세요. 결국 니들이 가야 될 길이야. 가야 될 길이야. 자, 어떻게 돼 있니? 여기 있으니까 얘를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자, 얘를 복잡하니까 라지 x라고 봅시다. 라지 x라고 얘를 먼저 두는 이유가 뭐냐? 딱 그거거든. 라지 x의 합 b 교 a 여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교, 여기가 합. 이종 연산이 돼버렸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분배 법칙을 사용해 봅시다. 뭐 x 합 b, 뭐 x 합 a요. 중간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자,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그렇죠. 교집합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요 A 교 B 여가 될 거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면 A 교 B 여랑 B랑 합집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하나 이걸로 딱 적을게. 교집합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A 교 B 여의 뭐다? 합집합 A 여집합.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처음에 사용한 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한 거야. 오케이? 차성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치환하고 난 다음에 뭘 사용했다? 여기서부터는 분배 법칙을 사용했어요. 됐죠? 분배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분배 법칙. 자,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 이 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교? 합? 뭐 사용해야 되는데? 뭐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지. 분배 법칙. 왜? 다르니까. 그래서 분배 다시 합니다. 가볼게요. 분배 다시 합니다. A 합 B요. 잘했죠? B 여 합 B요. 잘했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중간에 교집합이죠. 잘했니? 자, 얘가 뭐예요? 그렇죠. 전체 집합이죠. 얘가 전체 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이 딱 나와야 돼. 누구죠? 전체랑 A와 B랑 겹치는 부분 누구지? A와 B가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A와 B가 됩니다. 어떡하시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 봅시다. 얘는 뭘 해야 돼요?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봅시다. 자, 분배 하고 해봅시다. 오케이? 분배 법칙을 해봅시다. 그럼 분배 법칙 딱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일단 같았고 자, 여기 교집합 있고 이쪽 부분 봅시다. 분배 법칙 딱 하게 되면 A 합 A 0이다. 됐죠? 그 다음 얘랑 뒤에 걸 하게 되면 B 여 합 A 여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중간에 뭐다? 교집합이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얘가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이랑 얘랑 다시 합집합을 하는 거죠. 다시 교집합을 하는 거죠. 교집합을 하는 거니까 뭐가 나온다?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누구? B 여 합 A 여가 그대로 나오고 여기 교집합이 이렇게 있지. 이거 됐어? 다르니? 이거 됐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뭐지? 라는 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준다?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사용해서 탁탁탁탁 바꿔보는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바꾸고 바꾸는 거예요. 바꿔봅시다. B 바꿔봅시다. 교 바꿔봅시다. A 그거의 여집합이죠. 오케이? 잘했나요? 결국 뭔가 연산을 계속 돌리고 하니까 이게 나오네. 자, 얘가 나와요. 뭐예요? 교연은 차집합이죠. 또 다시 합집합해서 교집합을 차집합해 줬더니 얘가 나오더라. 지금 뭘 본 거야? 연산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과 교환 법칙 다 사용해서 얘가 같아진다는 걸 봤어요. 오케이? 잘했어? 이해되죠? 이건 뭐라고? A 합 B 차 A 교 B 맞죠? 됐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걸 뭐를 이용해서 자 교재 있으니까 이거 보여드린 거야. 오케이? 잘했어? 잘했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 문제 살짝 풀고 이제 마지막 내용 하고 마칩시다. 자, 첫 번째 6-1번 봅시다. 패스. 6-2번 봅시다. 패스. 6-3번 봅시다. 패스. 패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다 했으니까. 자, 6-4번 패스. 맞죠? 왜? 뭐가 되니까 6-4번 한번 잠깐 봅시다. 6-4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6-4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O, B가 딱 되어 있으면서 얘가 뭔지를 느낄 수가 있으면 되는데 합 뭐예요? A 합 B에 뭐가 된다? 여집합.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 뭐한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드모르간의 법칙 전체적으로 다 사용 한번 해봅시다. 얘 여집합입니다. A 교 B의 여집합 바꿉니다. 그리고 그거의 여집합이죠. 뭐예요? 대칭 차집합. 그거의 여집합입니다. 대칭차의 여집합입니다.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대칭차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니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네. 나머지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나머지 것들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인데
제일 마지막에 5번만 한번 살펴봅시다. 5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A 여가 있어요. A 여 O B 여야. 자, 이것이 A O B랑 같으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잘 보세요. 대칭차를 내가 여기 들어있는 이 대칭차 안쪽에 있는 이 대칭차를 표현할게. A 별 B라고 표현할게. 자, A 별 B라고 표현하는데 A 여 별 B의 여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연산을 통해서 자, A 별 B는 누가 되는데? A 차 B죠. 됐죠? A 차 B입니다. 자, 그리고 합 B 차 A가 됩니다. 근데 얘는 A 교 B 여가 되는 거고 합 B 교 A 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A 여 별 B 여를 봅시다. 들어가 A 별 A 여 B의 여의 여니까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이까지 납득하세요? 자, 그 다음 합 A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B의 여를 집어넣으면 B요. 교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돼? A. 이 결국 뭔데? 얘가 얘고 얘가 되잖아요. 동일합니다. 오케이? 여여가 붙더라도 동일합니다. 다 됐어요? 여여가 붙더라도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구랑 동일하다? 얘가 A 대칭차 B가 된다. 그래서 얘랑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6-6번 봅시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로 좀 넘어갈게요. 6-6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전체 집합 U의 A, B, C에 대해서 A, 교, A, 여, 합 B입니다. 대걸로 이렇게 쳐져 있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합집합되어 있고 B 있고요. 합집합되어 있고 B, 여, 교 얼마가 된다?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아이고 맞죠?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가 된다? A 합 B가 되더라.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좀 봅시다. 아, 이거 도대체 뭐지? 뭐지인데? 자, 얘부터 한번 보자고. 얘부터 한번 봅시다. C 됐죠? 자, 여기서 보면 뭐 하면 돼? 교 합 됐지? 분배 법칙 사용하는 거야. 분배 얼마인데 계산 결과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요. 교집합이잖아. 누구랑? 여집합이랑. 뭔데? 그렇지. 공집합이죠. 공집합이잖아. 맞죠? 공집합.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뭐예요? A 교 B가 되겠지. 잘했어? A 교 B입니다. 공집합과 A 교 B를 합집합하면 뭐가 나온다? A 교 B가 나오겠지. 이까지 이해되세요? 이까지 이해되죠? 자, 이거 하나 1달랑 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얘를 봅시다.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B가 되겠고 합집합되고 C가 되겠네. 됐지? 이해되죠?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여집합이니까 요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이제 합집합이지. 합집합이야. 잘 봐. 여기서 결론 내는 거. 얘랑 얘랑 합집합하면 얼마 나와? 당연히 B 합 C가 나오겠지.
B랑 B랑 아니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B랑 B는 합집합하면 B고 B랑 C랑 합집합한 거니까 B 합 C다. 아니면 B가 요만큼 있는데 B 합 C랑 합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합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됐니? 이해돼요? B가 여기 있잖아. 같은 연산이잖아. 뭐야? B죠. 이해되죠?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죠? B 합 C가 되죠. 이가 됐나요? 다 됐죠? 자, 이가 됐죠? 됐어? 됐어. 자, 요까지 일단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뭐예요? 교집합이라고 돼 있네. 아, 나 진짜. 아, 그래도 상관없어. 답은 똑같았대. 아, 잘못 적었네. 이 교집합으로 돼 있네. 맞죠? 교집합으로 돼 있어요. 아이고, 교집합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교집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더라도 자, B라는 녀석이랑 여기 있는 합집합이랑 교집합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오겠어? B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자, 다시 뭐라고요? B 합 C가 있을 텐데 얘는 합집합이 되어 있고 싹 다 합해져 있는 거고 B랑 교집합하는 거니까 그냥 B가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해줘? 분배법칙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분배법칙 하셔도 됩니다. 자, B 나올 거고 뭐 따로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됐어? 이해되시죠? 합집합하는 거 B랑 겹쳐지는 거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대로 얘가 얼마가 된다? B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더 변형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누가 되겠어요? A교 B랑 합집합하는 거야. 누가 나오겠어? 생각을 해봐. 벤다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봐. B, 그렇죠. B가 나오지. B. 오케이? B가 나오겠죠? 얘는 B가 나옵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B랑 누구랑 같다? A 합 B랑 같다. 이 무슨 말이에요? B랑 아까 전에 얘기했대. B랑 A 합 B랑 같다. 무슨 말이지? 합집합하면 커지잖아. 커지는 게 B란 얘기잖아. 커지는 게 B니까 누가 먹혀? B가 A를 먹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이구나. B가 A를 먹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내시면 된다. 알았죠? 알았어요? 자, 뭐 이렇다는 얘기고 한 번 더 해볼까? A 교 B 합 A라고 합시다. 얘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A. 뭐라고? A. 당연히 A가 나오겠죠. 다시 A 합 A 교 B 누가 나온다? A. 이해되지? 벤다이그램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굳이 막 이렇게 분배할 필요 없이 벤다이그램 생각하면서 합집합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뒤에 오면 여기 뒤에 오면 연습 문제 나왔어.
파란색 분필이 여기 있나요? 연습 문제 몇 번 보시느냐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좀 정리할 건데, 자 보세요. 어디 보시느냐 하나씩 볼게. 6-2번 있죠? 6-2번 보세요. 6-2번에 5번입니다. 5번 이건 뭐지? 라는 거야. 5번 한번 봅시다. 5번에는 자 A 교 B가 있어요. 합 A 교 B 여가 있어요. 합 A 여 교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뭐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봐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벤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얘가 되죠. 여기 있는 얘가 되죠. 끝에 있는 얘가 되죠. 뭐한다? 합집합하니까 뭐가 나오겠어? 됐지? 끝.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풀었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뭐를 잘 하셔야 되느냐? 내가 벤을 이용을 할까? 벤을 이용을 할까? 아니면 법칙을 이용할까? 이게 상호작용이 잘 돼야 돼요. 어떤 거는 법칙이 훨씬 더 편하게 풀리는 게 있어요. 교결 분드 사용한다는 얘기야. 교결 분드 사용한다는 얘기야. 경우에 따라서는 뭐도 벤이 더 잘 사용하는지 벤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지금 벤이 압도적으로 편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 저기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 A 여 합에 A 교 B에 여가 있을 거고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여집합이 이렇게 된다. 됐죠? 자, 이 값을 한번 봅시다.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얘는 쌤 잘 봐요. 얘는 잘 봐. 뭐지? 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서 여집합이니까 먼저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지. A 됐죠? 교 두 번째 뭐야? A 교 B의 여의 여야. 뭘 사용했다? 일단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오케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한 거야. 드를 썼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더 법칙을 사용할지 그림으로 해결할지를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언뜻 딱 봤을 때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얘가 교여가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에서 A 교 B의 여집합을 빼는 거네 라는 거잖아. 이까지 됐죠? 아니 이거잖아. 교여니까 빼는 거잖아. 근데 누굴 결국 뺀다라는 얘기냐면 A에서 A라는 부분에서 A라는 이 부분에서 얘를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빠지잖아.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얘네? 지금 뭐예요? 법칙도 사용하고 그림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셔야 돼요. 됐어? 물론 여기에서 끝까지 가면 되겠지만 이해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은 편할 때도 어떤 상황은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둘 다 자신감 있게 연습을 해 놓으시라 이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쌤 저는요 엄밀한 게 좋아요. 그래 엄밀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돼. 뭐? 해봅시다. 여기서 풀어버려야 되겠지. 풀어버립시다. A 교 A 여 교 B 미쳤지. 답이죠. 만져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 분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내려 줍시다. 자, A 교 A요. 얼마예요? A 교 B 얼마예요? 그걸 뭐 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합집합해 줘야 되겠죠. 얘 얼마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공집합이라고 그러죠. 공집합과 얘랑 합집합해주면 교 그대로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이해가죠? 이해됐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는구나. 그래서 다시 벤을 이용하든 법칙을 이용하든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벤이 더 편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법칙이 더 편할 때 그렇게 있다는 얘기고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 얘들아 이거 하면 되죠.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x랑 y랑 합집합을 했어. 근데 공집합이래. 이 무슨 말일까? 이 무슨 말이죠?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래. 무슨 말이지? 아니 합집합했는데 공집합. 내가 싸그리 다 합했는데 공집합이래. 좀 무슨 말일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둘 다 거지였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지. 원래 애초에 얘네들은 가진 게 없어. 너무 맞지? 너무 불쌍하지. 가진 게 원래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합집합 해야지 공집합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이 집합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아예 없었나 봐. 오케이? 그렇지? 공집합이고 y도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쌤, 합집합은 무조건 또는 아닙니까? 아니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또는이 아니야. 얘는 이고입니다. 오케이? 얘 말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조금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얘들아 여기 봐. 다시 한번 A차 B가 공집합이야. 이 무슨 말이에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B차 A가 B차 B차 C가 공집합이다. 이 무슨 말이야? B가 C에 포함되어 있다. B가 C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랑 동일하죠. 자, C차 A가 공집합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C가 A에 먹혀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 얘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자, 다 만족하면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고 C가 A에 다시 들어가면은 뭐예요? 전부 다 똑같다. 오케이?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연습 문제 보시는 것처럼 A차 B가 합이랑 B차 C랑 합이랑 C차 A가 공집합이랑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뭘 뜻해요?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가 공집합 모두 다 공집합이니까 여기에서 이쪽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뚜 6-5번 한번 보고 6-5번 한번 봅시다. 몇 시쯤 됐어요? 5-3번 6-5번 살짝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는데 벤 다이그램으로 그릴게요.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B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A랑 B가 각각 이렇게 돼 있는데 3, 4, 5, 6이 3, 4, 5, 6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A에만 들어있는 게 1, 2가 여기 있고 제일 끝에 이쪽이 얼마예요?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A 교 C가 C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A가 C가 C다. 작지. 작은 게 C란 얘기지. 그렇죠. 얘를 뭐라고? C라는 녀석이 어디에 먹혀 있다? A에 먹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A차 B가 있어요. A차 B면 1입니다. 1하고 2가 있을 거고 얘랑 누구랑 C라는 녀석을 했었을 때 C가 나오는 거야. 자,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얘랑 얘랑 합집합했을 때 C가 나온다는 얘기. 합집합하면 커지잖아. 맞죠? 커진 게 C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C라는 녀석이 뭐를 먹고 있다? 1, 2를 먹고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1, 2를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종합해서 C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 C가 누구를 먹고 있다? 1, 2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A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 A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뭐예요? 저기 1, 2, 3, 4, 5, 6입니다. 그렇죠. 16 나오네 이제. 16 나오네. 왜? 1,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1, 2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합 A가 이렇게 있으면은 집합 A가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C가 이렇게 있으면은 1, 2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고 나머지 3, 4, 5, 6은 들락날락일 수 있잖아. 그래서 2에 몇 승이다? 4승이 되겠죠. 오케이? 2에 4승까지입니다. 다 됐어요? 자, 나머지 여러분들 좀 하시고. 자, 이제 뭐가 있느냐? 유한집합에 원소의 개수.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내가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오케이?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활용하는 방식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싹 다 구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봐. 내가 그래서 A의 원소를 싹 다 합했어. 그러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세렸다는 얘기잖아. 저 영역을 한 번 세렸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B의 원소를 다 합했어. 쌤, 근데 중간에 한 번, B에 한 번 이렇게 생겼으니까 중간에 몇 번 세렸어요? 2번 세렸죠. 중복이 일어났으니까 뭘 빼주면 된다? 그렇죠. 납득할 거고, 오케이? 납득하시죠? 오케이? 납득할 거란 말이야. 이렇다는 얘기. 자, 이렇게 좀 봅시다. 그러면 얘는 항상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A차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카운트할까요? 라는 건데, 얘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다 세리고 난 다음에 뭘 빼주면 되겠어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어?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3개짜리 집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3개짜리 집합입니다. 자, A의 원소가 있을 거고 B의 원소가 있을 거고 C의 원소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에도 들어가거나 B에도 들어가거나 C에 들어가는 원소를 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봐. 어떻게? A의 원소를 싹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야. 됐죠?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싹 다 더합니다. 한 번, 두 번. 두 번이네.
만약에 C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C도 더합니다. 그러면 한 번이니까 중간에 3번 겹쳐지는 부분은 2번씩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 다 빼낼 겁니다. A 교 B를 이제 수습해야죠. 뺍니다. A 교 B를 빼면 한 번 빠지고 한 번 빠집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B 교 C의 원소의 개수도 빼지는 거야. B 교 C의 원소의 개수도 한 번 빠지고 한 번 빠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교 A의 원소도 C교 A의 원소도 뺍니다. 어디? 여기도 한 번, 여기도 뺍니다. 중간에는 다 날라갔네. 그럼 뭐 해줘야 돼? 한번 채워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한 번 채워줘. 이런 방식으로 유도가 된 거예요. 얘를 뭐 포함과 배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까지가 공식입니다. 오케이? 이까지가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근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가 아니지. 우리 경우의 수 할 때도 많이 이용돼요. 자, 얘네들은 경우의 수 이용할 때 실제로 이 공식이 적용되는 거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접근할 때 많이 이용되는 거고 실제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를 이용한다? 벤을 이용합니다.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벤 다이그램을 그린다는 얘기야.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하나만 딱 풀고 갑시다. 6-7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6-8번하고 명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돼. 기본 문제 6-7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6-7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는 상황이고 A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쌤처럼 풀어야 돼. 벤 다이그램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벤 다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자, 거기 보시면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예요? 15개죠. 이까 됐어요? 15개. 나와 있어요. 15개.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 A에만 들어가는 원소니까 몇 개? 17개죠. 토탈 32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끝에 얼마 나와 있니? B교 A 여가 뭔데? B교 A 여가 뭔데? B 차 1이죠. B에만 들어가는 원소죠. 그게 몇 가지인데? 9가지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몇 개인데? 41개잖아. 41개니까 안에 밖에 얼마가 있겠어? 9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오케이? 앞으로는 자 수고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될 유제를 내가 문항별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누구 있느냐? 6-4번 6-5번 자, 벤 다이그램 그려도 되고 벤을 이용해도 되고 법칙 이용해도 됩니다. 오케이? 유제입니다. 유제.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거 6, 7, 8 뭐 쭉 가서 어디까지 하느냐면 6-7에 6-6에서부터 6-10 6-6에서부터 6-10까지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가 6-1에서부터 6-9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보시면 나머지는 월요일날 좀 와서 좀 수고하셨습니다.